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포항과 경주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처럼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한편에서는 공급 과잉과 주택 대출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역에서도 신규 아파트 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포항에서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아파트는 흥해 초곡지구를 비롯해 15,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공사를 시작한 7,500여 가구를 포함하면 2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철강 경기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신규 아파트 분양 확대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향후에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라든지 브루벨리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포항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포항에 이어 경주에도 현곡 도시계획 지구에 960여 가구가 이달 중에 공급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분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속적인 철강 경기 불황 속에 공급 과잉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빚내가지고 지금 집을 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가계 자금 자체가 전부 다 빚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역 소비도 안 좋아질 뿐더러 지역 내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 공사 지연과 미분양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의 한 대형 교회에 공금 횡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 교회 자금 일부가 정장식 전 포항시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포항 남물릉 지역구에 출마한 이 교회 장로인 정장식 전 시장에게 교회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사무실 개소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5일 정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전 시장은 당시 축하 명목으로 교회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빌린 1억 원도 교회 측 관계자가 융통 가능한 특별회계라고 말해서 빌렸지만 2달 뒤에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1000년 전 통일의 염원을 담아 축성된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과 양각으로 형상화한 2개의 탑이 하나 되는 이색 혼례식이 펼쳐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 있는 음각의 경주타워, 그리고 보문단지 안에 있는 양각의 중도타워. 두 탑의 형상이 마치 원래 하나의 타워였던 것처럼 조화롭습니다. 1000년 전 삼국통일의 염원을 담은 황룡사 9층 목탑의 정신을 이어 재건한 두 탑이 새로운 1000년을 이어갈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탑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경주타워는 처녀탑, 중도타워는 총각탑이 되는 세계 유일의 탑 혼례식으로 전통 혼례를 재현했습니다. 이 두 탑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황룡사 9층 탑이 만들어졌을 때 평화와 통일에 관한 염원들이 새롭게 이 땅에 실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양가 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세계사적인 유례가 없는 타워의 인격을 부여해서 하는 결혼으로 정말 그런 동양적인, 또 지극히 한국적인 신라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문가 고증을 거쳐 재현한 신라시대 전통악대인 신라고치대가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혼례식에는 양측 혼주와 집례, 함진아비와 가마꾼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두 탑 사이에는 청사초롱길이 조성돼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두 탑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레이저쇼를 마지막으로 경주시는 매년 10월 16일을 세계 연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소가 많은 연인들이 이 장소에 옴으로 인해서 사랑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태어나는 행사입니다. 연인들의 로맨틱 장소로 유명한 파리의 에펠탑처럼 경주의 두 타워 앞에서 추억을 쌓는 세계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철을 주제로는 국내 유일의 문화축제인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포항철강공단 기술자와 시민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져 풍성해졌습니다. 강지혜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철과 예술의 만남,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막이 올랐습니다. 독창적인 상감 비법과 신비로운 색의 고려청자는 세계 최고의 제철 기술로 재현됐습니다. 두꺼운 철판에 레이저로 새긴 연호랑 새우녀 설화는 빛과 철의 포항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포스코 등 철강공단 7개 기업체가 참여한 작품으로 각 기업의 특수한 공법으로 제작됐습니다. 제철 기술자들의 예술품 도전에 철 공예가들은 더 깊고 다양하게 화답합니다. 일부러 사람을 찌그러져 보이게 만들어 욕심 많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동글동글한 비눗방울에다 하늘을 나는 물고기까지 단단하고 차가운 철에 예술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철의 도시 포항에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에 자유를 표방하는 혹동거래를 출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오감철철을 주제로 시민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시민 참여 작품 200여 점과 함께 아트 자전거, 놀이터와 아트버스, 전통 대장간 체험 등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우리 지역 정체성인 철을 문화화한 국내 유일, 세계 유일의 스틸아트 축제입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알차게 준비를 해서 이 밖에도 빛과 철, 기억의 미래, 영일만 고지도 미디어 아트전이 열리고 있고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빌트인 스틸과 모두를 위한 식탁전이, 경주 푸르른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의 괜찮아 함께라면 나는 씨앗입니다가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창작연극 이 멋고가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강지혜입니다. 제11회 1월 문화제가 오늘 해도공원에서 개막돼 다양한 행사가 모레까지 펼쳐집니다. 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제1회 민속경연대회가 10개 읍면동이 참석한 가운데 해도공원에서 열려 후리끄물 고기잡이와 지게 상여놀이, 과메기 덕장놀이 등이 선보였습니다. 또 겸재정선과 내연선을 소재로 한 오페라 뮤지컬이 공연됐고 수석연합전과 시민가요제 등이 펼쳐지며 캐릭터와 염색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경상북도가 유엔 산하 세계 관광기구와 손잡고 실크로드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를 경북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공식 참여도 타진될 예정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 관광기구인 UNWTO와 경상북도가 내년에 실크로드 국제 포럼을 공동 개최합니다. 양측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의제와 참여국, 행사 방향 등 구체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160여 개국이 가입한 유엔 산하 기구가 지방 정부와 공동 사업에 나서는 건 이례적입니다. 유엔 세계 관광기구는 경주 엑스포를 통해서 옛 실크로드 국가 간 교류가 크게 확대됐다고 경상북도와의 협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The revival of this concept in modern day time may be very beneficial at all levels, but tourism can be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to realize this connection. 북한도 UNWTO의 가입국이어서 내년 포럼 참여를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실크로드 포럼을 매년 혹은 경년으로 정례화하고 나아가 실크로드 관련 국제기구로 전환시키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신라라는 건 문화가 세계 선상에, 실크로드 선상에서 공인받는 겁니다. 이게. 관광산업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고. 안동의 도청 신청사와 하회마을을 둘러본 리파이 사무총장 일행은 경주로 자리를 옮겨 올해 유엔 세계 관광기구가 공식 후원한 실크로드 경주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제14차 세계 한상 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어제 경주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4,870여 건, 1억 1,000만 달러가량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35개 한상 기업이 최소 30명 이상 국내 청년의 채용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대표 대기업 CEO의 재능 기부 멘토링 및 국내 청년 취업난 해소를 도울 한상 기업 취업 공개 오디션이 진행돼 한상 네트워크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다음 대회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의정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19일부터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1일과 22일 이틀간 시정질문을 합니다. 또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 부지 구입비 지원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을 심의한 뒤 오는 23일 폐회할 예정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저가 인삼을 장뇌삼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51살 이모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포항 중앙상가의 한 건물에 에버그린 멀티샵이라는 홍보관을 차린 뒤 충북 금산에서 구입한 저가의 인삼을 장뇌삼이라고 속여 4-5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휴지 등 각종 생필품을 무료로 증정하는 방식으로 노인과 부녀자 수백 명을 모은 뒤 구매 경쟁을 부추기고 반품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한낮에는 가을 햇살이 조금 더웠는데요. 주말 동안은 낮 기온이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쾌청한 하늘이 기분 좋았지만 낮 시간대 햇살이 조금 더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때늦은 가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최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무려 28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쌀쌀해서 극심한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주의 경우 내일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7도나 벌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무려 20도나 벌어지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은 맑겠고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3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간간히 구름 지나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제 단풍이 물들어서 자연경관이 참 아름다운 시기인데요. 주말 동안 쾌청한 날씨와 함께 나들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에서 경북교육청이 도단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 2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됐습니다. 교육부는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시단위 4개와 도단위 5개 교육청에 대해 올해 말 특별교부금 1,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